학습목표부터 볼까요? 학습목표부터. 자, 학습목표. 지민이가 한번, 자, 마스크 잘, 정확하게 잘 착용해 주시고, 지민 한번 4개 한번 읽어줄까? 등차 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등비 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의 흐름은 매우 심플합니다. 논리적 구조가 굉장히 심플한 단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수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네,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규칙성 없는 거는 당연히 수열로 다루지 않아요. 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키우는 연습들을 할 때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항에 관한 표현들을 이렇게 첨자를 쓰죠. 그래서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수열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서 첨자들을 붙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수입니다. 이게 번째항이라는 그 자체가 자연수다 보니까 n이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일반항, 그렇죠.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얘 나오죠? 2 집어넣으면 얘 나오죠? 다시 말하면 대표항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일반항이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등차라고 하는 컨셉을 잡았고 등비라는 컨셉을 잡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어떤 개념이 나오냐? 합의 개념이 나옵니다. 합의 개념. 이 S가 summation, 그러니까 더하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n이라고 하는 형태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더하겠다, 그럼 이건 S2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더하겠다, 그럼 이거 SN이 되겠지. 간단하게 스케치만 하는 거야. SN이다. 이렇게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 뭐를 구할 수 있다? 일반항 구할 수 있다. 등비 수열에 뭐를 구할 수 있다? 일반항 구할 수 있다. 등차 수열에 뭐를 구할 수 있다? 합을 계산할 수 있다. 등비 수열에 뭐를 계산할 수 있다? 합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관계는 뭘까? SN과 AN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면 8, 9단원은 끝납니다. 8단원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수열을 처음 만나시면 와, 쉽다. 네, 쉬워요. 앞쪽은. 뭐가 문제죠? 시그마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규칙성이라고 하는 형태가 조금씩 더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개정교과에서 대부분 많이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배우는 수열은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변형한 형태,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전에는 진짜 많은 수열이 나왔어요. 피보나치 수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열들을 굉장히 뭐 군수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차수열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수열들이 있었지만 개정이 진행되면서 그 모든 복잡했던 수열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등차하고 등비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게 가장 기본인 거니까. 옛날에 조화 수열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수열이 있었는데 굉장히 심플해진 거야. 그래서 8단원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졸라 쉽다. 네, 졸라 쉽다. 단 이게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 해석의 문제가 뭐냐? 대칭성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아마 그동안 오늘 했던 삼각함수 포함해서 모든 형태들 중에서 가장 쉬운 거 고르라 그러면은 요 8단원입니다. 쉬워. 얘들아 쉬워. 인상평. 자, 졸리시더라도 내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하고 수요일날 수업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랬더니 니네 다 바바바박 뭐 도미는 줄 알았어. 막 쓰러져 자고 계시고 이렇게 자고 계시고 힘냅시다 승희씨.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건드려 드릴 테니까 야, 졸릴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다. 니네가 나는 졸려. 내 몸은 졸려 계속 그러잖아. 진짜 몸은 졸려. 계속 졸리는 상황으로 몰아갈 거야. 근데 나는 잠을 깨야 돼. 파이팅! 막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 몸이 살아나. 자, 다리 뻗었던 것 좀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왜냐하면 혈액이 이 다리로 가면 뇌로 안 가요. 그래서 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좀 좋은 생각해. 그때도 뭔가 오늘 하나를 하고 가자. 오늘 대칭성 얘기 할 건데 그 얘기만 좀 잘 가져가시면 문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자. 그럼 첫 번째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부터 볼까요?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뭐를 더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뭐라고 하자? 등차. 뭐죠? 한자어로 같은 등자에 뺄차. 빼는 게 똑같다. 거꾸로 얘기하면 더하는 게 똑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거라고 했고 그 일정한 숫자를 뭐라고 하자?
공통된 차이, 그래서 이렇게 공차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어떻게 갈까? 첫 장에 뭐라고 적었죠? A라고 적었어요. 쌤, 아까 우리 분명히 첨자 쓴다면서요. 예, 맞아요. A1 이렇게 써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A1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첫 번째 항만 첨자를 제외하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일반 교과서에는 보통 A1이라고 써놓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A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차를 뭐라고 써놨죠? 영어로 써놨죠? D 있어요. D. 이 difference라는 뜻입니다. difference. 그래서 차이. 예,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항의 첫 번째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런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볼까? A1, A2.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여기서 우리는 뭐가 더해져? 공차가 더해져. 똑같은 숫자를 계속적으로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등차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까? A1은 A라고 쓰기로 하고 A2는 A1에다가 D를 쓰기로 했는데 A1 대신에 A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AS3라고 하는 과정은 A2라는 놈에다가 D를 더하는데 A2라는 놈이 방금 전에 A 더하기 D하고 똑같다라고 했으므로 얘는 A 더하기 2D가 되는 게 눈에 보이네. A4다라고 하는 것은 A3라고 하는 기존 항에다가 D를 더하는 건데 A3가 조금 전에 이거와 같았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 라는 건데 어떤 패턴이 보이냐 봤더니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숫자를 한번 체킹해 볼게요. 2였을 때 1D였고 3이었을 때 얘가 2D였고 그 다음에 이게 4였을 때 얘가 얼마냐면 얘 3D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얘네들을 여기 뒤에 문자를 n이라는 문자, 자연수에 대표하는 문자를 n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봤더니 어떻게 될까? 모든 항에 다 공통점은 a 플러스가 공통이지 않느냐. 응? 그럼 얘가 4였을 때 3이고 3이었을 때 2라면 n일 때는 당연히 n-1D라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일반항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귀납적 정의라 그래요. 귀납적 정의. 뭐 귀납적 정의, 뭐 발견적 추론, 귀납적 추론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의미만 알면 되죠. 한 번 해봤어, 두 번 해봤어, 세 번 해봤어, 네 번 해봤어, 5번 해봤어. 야,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같아. 그 규칙을 찾는 게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문자로 써보니까 아, 일정한 규칙이 있었어. 아, 그래서 등차는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네. 여러분이 뭐에만 체킹하면 되죠? 등차 수열에 해당되는 일반항 공식 체킹해놓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 이 오른쪽에 쓰는 이건 뭐냐면 시작항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이런 모든 규칙이 성립을 합니다라는 표현을 보통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저거 안 쓰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야? 아, 등차는 공차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D라는 문자를 썼고 우리는 일반항이 귀납적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끝난 거죠. 됐을까요? 한 번만 더 가볼까요? 한 번만 더.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표현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AN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n번째 항이야. 그럼 이것보다 하나 큰 수는 뭐가 되느냐? A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 작은 수는 어떻게 되느냐? AN n-2. 그러니까 하나 작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을 때,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을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 번째 항에서 그 전 번째 항을 빼면 무조건 뭐로 고정되어 있다? D로 고정되어 있다. n은 변하는 값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도 D, 2 집어넣었을 때도 D, 3 집어넣었을 때도 D.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작은 글자 한번 가볼까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A2-A1, A3-A2, 그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다 뭐로 일정하다? D로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서 야, 이거 등차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또는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라는 것을 한글로도 주겠지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주기도 하니까 너 그럴 때마다 아, 선생님 이게 공차였군요. 이렇게 읽어가시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여러 가지 표현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또 보려고 하는데,
자, 좀 빠르죠, 말이. 왜? 어차피 여긴 할 내용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자, 요 편 한번 봐보실까요? 단어가 재밌죠?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를 이루는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항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인데요. 가볼까요?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등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차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 D가 이렇게 더해지는 상태죠. 그럼 뭐예요? 뒤에 X에서 A를 갖다 빼는 것과 B에서 X를 갖다 빼는 것이 모두 다 뭐로 같죠? D로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항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X 넘겨주면 2X가 A 더하기 B가 되고, 그럼 내가 궁금했던 가운데 항은 이거네. 재미난 걸 발견하네. 중점이네. 중점. 이게 대칭인 거야. 중점이 대칭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항은 양쪽에 중점을 잡아주면 되는구나 라고 잡으시면 등차 중앙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거잖아. 야, 얘가 4가 있어. 여기가 20이 있어. 등차를 이룬대. 가운데가 뭐냐고. 뭘까? 12? 이거 찾는데 문자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표현을 본다면 이것도 등차라는 표현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문자로는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이게 가운데 항이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2AN을 AN-1 더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만약에 수열의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등차라는 말을 한글로 등차 이렇게 말을 주기도 하겠지만, 문자적인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계속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등차 중앙 옆에다 쓰실래요? 쓰실래요? 뭐라고 쓸까? 산술평균이라고 써볼까? 등차 중앙이라는 옆에다가 산술평균이라고 써볼까? 어디에 나오죠? 수학 하에, 명제에 나오죠. 산술 기하평균. 그럼 기하평균으로 나오나요? 예, 맞아요. 등비중앙에서 나와요. 그래서 등차 등비는 산술 기하평균을 그대로 고스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A, B에서 물론 산술 기하평균에서 양수 조건을 얘기하겠지만, 그 산술 기하평균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술 평균은 단순한 이런 거죠. A랑 B의 산술적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적인 평균을 얘기해요. 우리가 평균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중평균 들어보셨어요? 가중평균? 안 들어보셨어요? 단순히 산술평균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점수가 산술평균인데, 국어 점수가 내가 70점이다. 수학 점수가 80점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평균을 어떻게 했어? 70 더하기 얘가 80 나누기 2 해서 75라고 했지만, 여러분 실제 맨 마지막에 학생부에 기록되는 성적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죠? 여기에 국어가 70점인데 얘가 만약에 단위수가 4단이야. 일주일에 4번 했고 얘는 수학은 6단이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 평균이 매겨졌죠? 70 곱하기 4 80 곱하기 6 나누기 10으로 나눴죠. 무슨 얘기 이해돼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수학을 더 많이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걸 더 가중해서 더 올려줘야지. 의미가 더 클 거니까. 이해돼요? 4단위의 70과 6단위의 80은 물론 똑같은 70, 70을 잡더라도 얘가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따른 어떤 내용을 반영해줘야 돼. 그래서 계산해보면 10분의 280 더하기 얘가 480인가?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76이 나오니까 이게 76점인 거지. 6단위인 것에 점수가 더 높았으니까 그걸 더 반영해줘야 된다. 이걸 가중평균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평균의 관점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봤던 건 산술평균이야. 두 과목 봤니? 균등하게 이렇게 봤니? 너 그럼 그냥 한 과목당 75점 정도 본 걸로 너의 실력을 판단해줄게.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다는 뜻이잖아. 다만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가중평균도 쓰고, 굉장히 평균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평균은 아니에요. 가중평균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시소. 생각해봐. 어렸을 때 아빠랑 혹은 엄마랑 시소 탈 때 어떻게 했어? 처음에 니네가 가볍잖아.
나는 무겁잖아. 그럼 탔어. 당연히 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 아빠가 앞으로 가거나 아이를 뒤로 보내면 균형이 맞지? 생각하기 싫어? 아니 씻어. 타잖아. 그래서 무거운 사람이 앞으로 가고 가벼운 사람이 뒤로 가면 균형이 좀 맞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 아빠와의 추억이 없어? 지금이라도 해봐. 늦지 않았어. 오늘 집에 가셔서 지민아 오늘 아빠랑 같이 한번 시소 한번 타면서 얘기 좀 해. 아빠 나 많이 컸지? 뭐 이런 얘기 좀 해보라고. 현아 아빠랑 같이 타보라고 한번. 이것들 진짜 참 힘드네. 성현 한번 꼭 타봐. 아니면 나랑 한번 탈래? 여기 앞에 공원 있잖아. 아니야? 아주 싫어? 알겠습니다. 아주 싫대요. 예준아 우리 한번 같이 타볼래? 그러면 가중평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등차중앙이라고 하는 이 컨셉에는 대칭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대칭, 중점이라는 의미가 대칭이구나. 이 느낌을 알면 여러분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등차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일반항을 건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이제 공식 정리한 다음에 뒤에 문제로 넘어가서 등차 문항만 정리를 할 건데 등차수의 합을 한번 보세요. 이 등차수의 합공식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대칭이에요. 철저하게 대칭성의 모든 것이 다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좀 특이한 기출문제나 몇 개를 풀어드릴게요. 일단 등차수의 합이라고 하는 공식을 보시면 이게 누구냐면 수학자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의 대표적인 일화가 있죠. 1부터 100까지 더해봐라. 얼마냐? 5050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는 바로 대답을 했대잖아요. 몇 초 만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러합니다 라고 대답한 게 실은 이 등차수 합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S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건 첫 장부터 해난까지 무조건이에요. 시작을 첫 장부터 가는 거야. 그래서 SN을 A1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잡겠다는 게 원래 원칙인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잡을 거라 이거야. SN을 일단 첫 번째 A라고 잡고 두 번째는 A 더하기 D라고 잡고 세 번째는 A 더하기가 2D라고 잡고 일반항에 따라서 쭉 썼어. 그러면 맨 마지막을 뭐라고 쓸 거냐? last. 그러면 이 전에는 얼마? L-D. 그 전에는 L-가 2D. 이렇게 잡아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는 이 SN을 한 번 더 쓰자 이거야. 어떻게? L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L-D를 이쪽에다가 쓰는 순서를 거꾸로 해보자 이거야. 쓰는 순서를 거꾸로 해보자. 거꾸로 한번 해봤어. 그러고 나서 나는 얘네들을 뭐 해봤어? 더해봤단 말이야. 이게 더해봤더니 좌면은 얘가 2SN, 우면은 A 더하기 L이 나오네. 얘랑 얘를 더해도 A 더하기 L이 나오네. 얘를 더해도 얘가 A 더하기 L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숫자를 덧셈하는 것을 반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가 n개만큼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하겠다? 2다라는 숫자를 나눠버리겠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었던 거지. 이게 대칭이잖아. 처음 썼던 거 반복해 돌려서 더해보니까 똑같은 거 나온다는 얘기잖아. 가우스가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이냐? 쌤, SN,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쓰면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더했어. 그럼 거꾸로 10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더했더니 얘가 100일이야. 그게 몇 세트? 100세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거는 얘를 절반으로 나눈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없어지니까 50 곱해주니까 5050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게 가우스의 머릿속에서 한 몇 초 안에 불러와서 빠바박 던진 거지. 야, 너 대단한 수학자가 될 거다. 이런 거지. 여러분, 가우스 함수 하잖아. 야, 자기 이름을 남기는 수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피타고라스, 가우스, 또 뭐가 있을까? 나중에 보면 롤이라는 수학자도 있고. 롤. 여러분 롤을 생각하는 그 롤 아니야. LOL 아니고요. 알겠죠? 아무튼 그런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자 이름을 붙이는 많지 않은데 이름을 붙였잖아요. 가우스 얼마나 유명하냐.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쌤,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렇지, 공식이 하나 더 있지. 왜? 우리가 보통 이 맨 마지막 번째 장을 뭐라 그래? 일반항 그래. 이걸 다른 말로 AN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 A 더하기 N-1D라고 쓸 수도 있었어. 그 말은 뭐야? 여기다가
a 더하기 n-1d로 썼더니 요 해당되는 가로 안의 식이 a 더하기 n-1d.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건 얘를 훨씬 더 많이 쓰지. 왜? 끝항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첫지항과 공차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알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 등차수의 합을 이렇게 뒤집어서 간다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구나를 머릿속에 잘 박아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랑 저는 해석이라는 걸 해보자. 이건 그냥 단순하게 문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 야 이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보여줬다면 이제 의미 파악을 해보자. 이게 수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되니? 참고로 이거 수능 과목이야. 제가 이따가 올해 6월 평가원 문제도 보여줄게. 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와, 해볼만하다. 수열이 굉장히 간소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만하다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학생들 데려다가 이거 설명해, 계속 설명해, 1시간 설명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내가 올해 수능 문제, 작년 수능 문제 풀리면 애들 풀어내. 그 정도로 개념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물론 깊게 물어보면 다치는 문제야. 이따 보여줄게. 그럼 일단 봐. 다시 봐. 뭐를 다시 봐? 공식만. 혹시 옆에 빈 공간이나 아니면 포스트 혹시 있니? 포스트잇? 포스트잇을 내가 오늘 하나씩 나눠줄게. 큰 거 있지? 한 장씩 뜯어서 뒤로 넘기고. 옆에다 좀 써놔. 문제 풀 때마다 좀 보게. 자꾸 앞에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한 장씩 뜯어가서 거기 옆에다 붙여놓고 정리 좀 해. 이미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써보라는데 나름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제? 자, 일단 첫 번째 쓸 건 뭘까요? 당연히 등차의 일반항이겠죠. 1번 여기 등차라고 할게. 먼저 등차의 일반항 첫 번째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n-1d. 두 번째 a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가운데의 두 배가 양쪽에 덧셈과 같다. 세 번째, 등차의 합공식 2분의 n가로의 a 플러스 l.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 또는 2분의 n가로의 2a 플러스 n-1d 써놔. 한 번만. 여기 철저하게 공식 외에 다른 걸 물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써놓고 개발 좀 그거 옆에다 있다가 문제 풀 때마다 떼어서 옆에 놔두고 봐. 지금은 그렇게 가자고. 어려운 문제까지 오늘 소개를 다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아. 공식만 외우면.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 알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등차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등비는 설명하면 다시 공식도 적어드릴 테니까 등비 1, 2, 3 이렇게 갈 거야. 오케이? 등비 더 3개 적을 거고 하나 더 적을 거니까 공간 분리하면서 잘 봐. 공식 한 7개만 적으면 등차 등비 8단원은 끝나니까.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이도 기억나는 건 천병현 쌤, 김덕수 쌤. 제가 은사님들 중에 성함을 기억하는 중학교 때 은사님 성함을 기억하는 쉽지는 않은데 나에게 워낙 강렬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 두 분 쌤의 아이도 기억이 납니다. 김덕수 쌤은 왜 기억나냐면 자기 막내 아들이 제 이름하고 똑같다고 김현우라고 날 너무 예뻐하셨어.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병현 쌤은 쌤의 인생에서 전환기의 과정에 가장 나에게 영향을 주신 선생님에서 기억을 하고, 지금 은퇴하셔도 나이가, 제가 나이를 먹었으면 당연히 선생님들 돌아가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예전에 은퇴하는 영상을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은퇴하는 영상을 지역 뉴스지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식 하는데 내려가 보지 못하고 그냥 TV로 보고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말았는데, 천병현 선생님이 참 수업을 즐겁게 하셨고 재밌게 하셨으면 그게 나에게 이제 수학은 이렇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모태를 알려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인 공식은 야 제발 좀 너 머리 좋은 거 알겠는데 좀 외워놔. 야 그 공식에서부터 모든 수학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외워놓으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때 저는 전혀 저희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목포고등학교였어요. 목포고등학교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는 각 지역 강자 있죠. 전남에 제가 있는, 저는 원래 무안 출신인데
무안 목포 지역의 가장 유명한 학교가 목포고등학교. 그때 당시에 뭐 서울대를 뭐 한 40명, 50명씩 보냈어요. 지금 좀 인원이 뭐 한 5명, 4명 이렇게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기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뭐 10명 이상 보는 학교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원도 많이 줄었기도 했지만, 그래서 정원도 많이 줄기도 했지만, 그래서 목포고등학교 되게 유명해서, 그래서 목포고등학교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쌤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현우야, 여기 한번 써볼래? 라고 해서 저한테 대학에 고등학교 추천하셨죠. 전혀 생각 없었고, 이씨, 이거 왜 그러냐? 잠시만, 거슬린다. 내려오면 잡고 할게. 아무튼 그 쌤이 저한테 과학고를 써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과학고를 써서 제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선생님 제가 무슨 과학고를 가요? 저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했는데, 쌤이 그래도 한번 시험을 쳐봐라. 라고 이제 지나가면서 툭 던지셨고, 담임쌤의 권유에 대해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학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공식?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공식보다는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이게 왜 문제에서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관한 의문을 너가 한번 제시를 했을 때, 그 의문에서부터 많은 확장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써드린 이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공식정이에요. 이제 뭐로 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등과정, 즉 수능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게요. 지금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일반항 한번 다시 봐봐. 여기 일반항 다시 봐봐. 여러분 이제부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잘 봐. 오른쪽에 조금 작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한 번만 더 써볼래요? 여러분 혹시 연필이나 빨간색이 있으시면 어떻게 쓸까? 이렇게 써보자고요. 이게 적용이야. 무슨 소리냐? 여기 주어져 있는 맨 앞쪽에 D를 앞으로 보내고 이걸 썼을 때 결과적으로 뭐야? AN이라고 하는 등차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리고 그 개수가 뭐야? 1차항의 개수가 공차인 거야.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N에 관한 1차가 나오면 이 수열은 등차구나. 그럼 그 공차는 N에 관한 앞쪽의 개수였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수열에 관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수열에서 이 문제는 공차였구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었구나를 반드시 인식하고 넘어가야지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거야. 그러면 공식 적용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버전입니다. 이제 하나 더 올라가는데 뭐냐면 SN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제가 SN도 여기서 한번 밑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죠? 얘를 정리해보면 2분의 아예 따로 쓸까요? 2분의 dn 제곱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뭔 말이죠? 여기가 nd가 있었고 여기가 n이 있어서 곱해주면 2분의 dn 제곱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갑니다. 자, 뭘 쓰고 싶은 걸까요? SN은 등차의 SN은 뭐에 관한?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럼 이거 다음에 개수가 뭐가 된다? 개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차의 정확하게 절반값이 됩니다. 이 느낌을 살려두시면 여러분이 수열을 딱 보자마자 이거 등차네. 에이 등차 일반항하고 학공식 요거밖에 없네. 그걸로 문제 풀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해석적인 측면 n에 관한 1차, n에 관한 2차 이 정도 느낌으로 합과 일반항을 좀 기억하시고요. 개수에 관한 형태가 얘가 D였고 얘는 개수가 2분의 D였습니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문제 풀기 편해집니다. 그러면 등차라는 게 생각보다 심플하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일단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원 6월달 고3들이 제일 강조하는 시험이 수능이지만 수능을 대비할 때 꼭 평가원 시험을 보거든요. 그 평가원 시험에 관해서 오늘 한번 등차 등비에 관한 문제들 나왔던 거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같은 냄새 나죠? 잘 잡힌 겁니다. 아이고, 그걸 세게 치면 너무 힘들어요. 네, 조금 더 스탠바이 하세요. 없을 법을 수는 없고요. 자, 부채를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저도 열이 많아서 부채를 추가해 되시고. 맞춤. 도시면서 말씀하신 부채는 또 다른 거죠. 자, 시작할까요, 그러면? 가봅시다. 문제로 가봅시다. 자, 뒤에 예제로 갑니다. 자, 예제로 갔으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렵게 풀지는 않을게요. 가급적 해석에 주목하면서 갈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 볼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일반적인 풀이를 먼저 할게요. 일반적인 풀이. 내신스러운 풀이를 먼저 할까요? 뭐 내신, 뭐 수능 이런 거 뭐 연관성 없지만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일단 미지수는 A하고 D입니다. 그 다음에 합도 마찬가지로 A하고 D가 일단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항상 힌트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가볼까요? A3이랍니다. A3 어떻게 쓸까요? A 더하기 2D.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A 더하기 2D가 11이래요. A의 7은요, A 더하기 얘가 6D입니다. 등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되죠? 열리, 빼자.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얘가 4D, 우변은 8. 자, D의 결과는 마이너스 2. D에다가 마이너스를 뿅 집어넣었더니 A는 15. 끝나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야,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이 15였고 공차가 마이너스 2였단다. 그럼 얼마니? 17 마이너스 2n이다 라고 풀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처음으로 음수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일반항이 요거였는데 음수가 된다?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부등식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n은 얼마보다? 2분의 17보다 크기만 하면 a는 0보다 작은 음수항이 나오는구나. 따라서 n은 얼마부터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얘가 8.5였으니까 정확하게 정답은 처음으로라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다가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쓰는 방법들을 소개하죠. 보실까요? 얘들아 한번 보실까요? 잘 봐라. 얘들아 이 상황을 봐봐. A3에서 A7로 결과적으로 공차는 몇 번 더해졌을까? 3에서 7로 간격을 세면 되지. 3에서 4, 4 한 번, 5로 한 번, 6으로 한 번, 7로 한 번. 얼마만큼 더해졌어? 4D만큼 더해진 거야. 공차 중심적으로. 아, 그러면 11이라는 놈에다가 4D를 더하면 3이구나. 아하. D는 마이너스 2구나. 됐죠? 잘 봐보세요. 그러면 A7이 3이지.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지. 그럼 A8은 얼마겠냐? 1. A9은 얼마겠냐? 마이너스 1.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네? 2번 정답. 그죠? 일반항으로 원래 보통 이렇게 풀어요. 풀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심플한 3점짜리 문제라면 단순하게 봤을 때 예준아 여기 봐볼래? 여기 벽에 기대시면 졸려요. 벽 떼세요. 어차피 얘가 공차가 4개의 D만큼 더해진 거 아니냐. 11에다 4개 D 다음에 3 됐던 거니까 D 찾으시고 공차가 음수네? 값이 점점 떨어지는 값이겠네. 그럼 여기서 D를 빼주고 D를 빼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2 빼고 여기서 2 빼면 9번째부터 음수가 나오네. 정답이 이렇게 찾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맨날 우리가 뭐 일반항을 외워서 풀지만 일반항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는 뭐죠? 공차가 도대체 얼마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이렇게 풀기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공차를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라.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워서 푸는 방식밖에 안 되니까. 내가 아까 초등학생 데려다 한다는 얘기가 이거야. 초등학생들 이렇게 풀리겠지. 예?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들 입장에 이렇게 풀리기도 하겠지. 오케이? 공차 중심적으로 몇 개의 D가 더해졌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내려갈게요. 유제 1-1번. 한 번 더 갈게요. 잘 따라오라니 졸지 마라. 자, 가자.
빰빠밤 이렇게 되네. 그치? 잘 봐. 잘 봐. 원래대로 풀면 어떻게 풀까? 첫 번째 A1, A라고 쓰자. A2, A 더하기 2D라고 쓰자. 다시 D라고 쓰자. A3, A 더하기 2D라고 쓰자. 6 잡았고. A2, A 더하기 D라고 쓰자. A3, A 더하기 2D라고 쓰자. A4, A 더하기 3D라고 쓰자. 21. 그죠? 일반적인 풀이라고 그랬어요. 자, 뺐어.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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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D, D, E, D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15야. D는 5야. 얘가 3A 더하기 얘가 3D가 6이었던 거고 A 더하기 D가 2였던 상태인데 D가 5가 들어가면 A는 마 3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몰랐던 문자 두 개를 찾아버렸어. 그렇잖아. 이렇게 계속 풀었으니까 뭘 물었어? A의 12번째 물었어. A 12번째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A 더하기 11 D A가 마 3 D가 얼마? D가 5. 정답은 52가 원하는 정답. 어렵냐? 어려워. 안 어려워. 일반항만 전체적으로 느낌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이 껌처럼 풀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적용을 더 해보자. 생각해봐. 얘네들 보니까 세 개를 일반적으로 대칭 구조로 줬어.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봤더니 얼마만큼 더해져? D만큼 더해져. 얼마만큼 더해져? D만큼 더해져. 얼마만큼 더해져? D만큼 더해져. 아하! 6에다가 3D가 21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더 빠를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문자로 써서 식을 없앨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야 이거 D만큼 더해진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해석을 이렇게 가져가 보라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하나만. 노란색으로. 얘들아, 요 과정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 3A2로. 느낌 오니? 어떻게 갔어? A1하고 A3를 더하는 거. 등차 중앙이네. 가운데의 두 배는 양쪽에 덧셈 것 같다. 요 두 개를 덧셈하는 놈이 가운데 양의 두 배니까 요 계산이 2A2니까 요거 더하면 3A2가 6이 됐던 거라서 A2는 2였던 거지. 그쵸? 그럼 개수가 확 줄어버리잖아. 문자의 개수가 확 준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등차 중앙 오케이 생각해봐야 되고 등차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공차 중심적으로 몇 개의 D가 늘어났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식 두 줄, 세 줄 쓰는 한 10초 정도를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이게 해석이라는 거라고. 에이 별거 아닌데 이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야 시간을 세이빙해서 어려운 고난도를 풀 거 아니니. 이해되시겠어요? 빨간색 버전, 노란색 버전 한 번씩 더 기억해 주세요. 등차 중앙 그게 중요한 거다. 1-2번 있죠. 한번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실래요? 스타트 해봐. 1-2번 한번 풀어봐.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고민해봐.
가볼까? 가볼게.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조금씩 수능적으로 돌릴게. 내가 아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등차 수열은 그 일반항 자체가 n에 관한 1차식이고 앞쪽에 1차항의 개수가 공차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저는 혹시 여기서 나는 AN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까? 공차가 여기 앞에 대가리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EN 더하기 K로 써서 상관없을까? 이해돼요? K는 당연히 미지수죠. 왜? 첫째 항을 안 알려줬으니까. 미지수 하나를 잡은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EN 더하기 K 더하기 BN이 뭐가 됐어? N 더하기 2가 됐어.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과정을 써보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N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됐네. 그 BN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 거야.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1짜리인 등차가 된 거야. 그냥 해보자. 나와 있는 힌트가 이거밖에 없잖아. 한번 써볼까? B1은 뭘까요? B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K. B12 얼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아니죠. 1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2 마이너스 K죠. 자, 두 개 덧셈하래요. 덧셈해볼까? 그럼 이 두 개 덧셈했더니 마이너스 13 더하기 4 마이너스 2K. 즉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가 2K가 되죠. 이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었냐면 1이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때 K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5 맞죠? 넘기면, 그죠?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쌤, K가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일반은 끝나버렸네? K가 마이너스 5 집어넣었잖아. 뭘 구하래? A12. 그럼 얼마가 됩니까? 24에서 5를 갖다 빼세요. 정답은 19.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일반항 공식 썼니 안 썼니? 안 썼어. 다르게 썼지 표현을. n에 관한 1차항, n에 관한 1차항, n에 관한 1차항, s는 n에 관한 2차항.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방식들을 한 번씩 더 소개를 하는 거라고. 일반항을 외워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BN도 등차였구나. 물론 BN에 관한 해석을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물어보는 게 AN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봤습니다. 풀었던 방식과 좀 다르면 기록을 좀 해놓았다가 쌤은 N에 관한 1차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시 2번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넘어서 합공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대로 갑니다. 다 정리되신 분들은 빠르게 넘기시고 유형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등차 중앙, 그 다음에 등차의 합 이렇게 또 나옵니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자 바로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하나 더 가보자. 문자를 또 단순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해보자. 쌤, 등차 수열이라는데요. 갑자기 또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요 라고 또 얘기했어. 와, 교육청 문제네. 그럼 이거 봐보자. 짜잔 보이잖아.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요. 무슨 소리일까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 항의 뭐하고 같다? 덧셈과 같다. 그러니 쌤 그러면 여기 2A1 있고 A1이 있으니까 넘겨주면 A1이 됐고 여기는 얘가 A2가 되었고 여기는 A3만 남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처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네. 이거네. 응? 아니 등차 중앙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가운데 두 배가 양쪽에 덧셈 것 같다라고 해서 풀었던 게 20배가 안 남았으면 한 번 더 처리하자. 쌤 얘가 A 더하기 다시 A 더하기 A 더하기 D 얘가 A 더하기 얘가 ED 이렇게 주는 거라면 쌤 AA가 사라지는데요. 넘겨줬더니 쌤 A는 D인데요. 첫째 항이 뭐였다는 거야? D. 둘째 항이 뭐였다는 거야? 거기다 D 더하는 거니까 2D 3D 5와 ND 이게 일반항. 특이하네. 첫째 항과 공차가 동일하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D에 정수백골이 나오는 거네. 확인하자. 뭘 물어봤냐?
뭘 물어봤냐? A2분의 A3 보는데 A2가 뭔데? 2D. A3가 뭔데? 3D. 답은 2분의 3. 물론 A1이 0이 아니니까 D가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약분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정답 몇 번에 했습니까? 3번에 존재를 하더라. 뭐만 쓰면 등차 중앙만 써서 표현해주면 생각보다 문자가 많이 삭제되고 많이 없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옆에 공식 딱 놔뒀잖아요. 여기 놔뒀잖아요. 그럼 그 공식대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그대로 쫓아가시면 되죠. 아까 그래서 거기 내가 써놓으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두 배가 양쪽에 더 센 것 같다. 가운데 두 배가 양쪽에 더 센 것 같다. 가운데 두 배가 양쪽에 더 센 것 같다. 응?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는 맨 밑에 있는 2-2번을 하나 더 풀어보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다 이거야. 쌤, 저 그럼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모르는데요? 한번 써드릴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ax 함수는 bx의 제곱 cx 더하기 d 이퀄 0이고 a는 3차니까 0이 될 수 없을 거고 세 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예준아, 태영아, 여기 좀 봐볼까? 사장님 더 이상 이제 안 껴와. 이게 될 거고 두 번째 봐보시면 전 이걸 하메탈이라고 하거든요. 이 순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가 A분의 C였죠. 순서대로 뿅뿅뿅 가는 거니까 세 번째 세 개짜리 곱셈 마이너스 A분의 D.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보시고 넘기시면 되겠지. 그대로 갑니다. 가볼까요? 자, 세근의 1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일단 밑에 거 안 보고 바로 풀게. 근각계수 관계만 써볼게.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마이너스 A요. 하이탈 빵이죠. 얼마가 되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가 B가 되네. 그럼 세 번째 세 개짜리 곱셈은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가 28 이렇게 들어가겠죠. 플러스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알파 베타가 28이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식에다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네.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얘가 28. 이게 B였다. 아하, A 더하기 B는 27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근계수, 등차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근계수로 푼 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됐지? 자, 이제 뭐 하라 그랬니? 쌤요, ENA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통 하는 게 뭐야? 가운데의 두 배는 양쪽에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거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다른 스킬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알파를 뭐라고 쓸까? 1 더하기 D요. 베타를 뭐라고 쓸까? 1 더하기 2D요. 즉 공차 중심적으로 한 문자 정리해버리면 끝나죠. 이거 훨씬 빠르니까. 간다 그러면 쌤, 숫자가 나와있는 게 이거고 그러면 이 숫자가 나와있는 게 이거라면 얘는 1 플러스 얘가 D였고 얘가 1 플러스 얘가 2D니까 이거 바탕으로 우리는 D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D의 제곱 오른쪽 우변이 3D 더하기 1이라는 놈이 얘가 28이었고요 2D의 제곱 더하기가 3D 마이너스 27이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2일에다가 얘가 93 걸어주면 여기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D의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거나 아니면 D의 결과는 3이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일으켜집니다. 만족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렇게 커져간다고 했었잖아요. 얘가 커져간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공차는 양수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등차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되는 거지. 아, D는 얼마였다? 3이었다. D는 3이었다. 얘가 4였다.
얘가 7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구합니까? A 구하면 되겠네. A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랑 베타 더하랍니다. 여기가 11이니까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A가 12, A다 마이너스 12였더니 B라고 하는 형태는 39로서 계산이 되네. 따라서 B-A를 해라. 정답은 얼마가 되니? 51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다. 문자가 많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을? 등차 조항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등차 조항을 물론 사용한 거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공차 중심적으로 한 문자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3차 방정의 근과 계수 관계는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는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죠. 해볼만 하다니까. 다만 문자를 내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는 자꾸 생각하고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죠. 등차 약까지만 잠깐 쉬었다 갑시다. 등차 약까지만 이런 상태가 빨리 좀 이런 느낌이어서 등차 약까지만 얼른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점점 깨 아니면 좀 엎드려 좀 자든지. 자, 이제 저는 뒤에 등차를 합으로 가겠습니다. 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예제 문제. 예제 문제부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교육청인가 교육청?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현재 요청하는 바가 뭐냐, 또 이것도 봐야죠. 자, 공식을 여기 옆에 적어놨으니까 공식을 봐야 되는데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 한번 보자. 일단은 등차라고 했고 얘가 이거라고 그랬고 요거는 이렇게 줬네요. 그럼 써보자. 얘들아, 이게 뭐야? 공식을 적용해서 7, 7, 7 집어넣고 5, 5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일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풀어? S7은 A1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7개를 다 더한 놈이야. S5는 1부터 시작해서 5개를 더한 놈이야. 뺐어. 뭐 남겠냐? 7번째하고 뭐가 남아? 6번째가 남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 A2 요거 나왔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럼 A2는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D가 7이요. A7은요 A 더하기가 6D, A6는요 A 더하기가 5D. 그게 얼마죠? 50이 된다고 확인이 되죠. 자, 따라서 여기가 2A 더하기가 11D가 얘가 50이었고 요거를 2배 하면 2A 더하기가 2D가 14가 되어서 뺍시다. 마이너스 9D가 마이너스 36이어서 D다라는 놈은 얘가 4가 되었고요. D가 4가 되는 순간 A는 3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네,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겠지. A의 11 뭐죠? A 더하기 10D다. 그래서 A가 3에다가 얘가 40이 걸려서 정답은 얼마다? 43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를 거란 말이야. 합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반항으로 되돌려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면 좋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알던 대로 쌤이 얘는 왜 대칭을 안 써요? 연달아 붙어있는 거는 대칭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앞쪽에 대칭을 걸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프 너무 더 돌아가는 상황이 돼서. 자, 다시 한 번만요. SN을 꼭 공식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뺐다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으로 다시 되돌리는 과정, 나머지는 철저하게 일반항 연립하시면 생각보다 심플하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하죠. 자, 맨 아래 하단 번째 문제. 요거 봐보자. 이거 좀 봐보자.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고 하자.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문자에 K라는 문자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좀 당황시킨다. 이거를 만족한다. 이랬단 말이야. 자, 마지막이야. 봐. 집중. 일단 1, 3 물어서 6 갔어. 그럼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등차라면 얘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EA2. 이렇게 연습을 해봐. EA2라고 잡아봐. 그러면 EA2가 6이니까 A2는 얼마였던 거니? 3이었던 거다. 요거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요 S2하고 S4를 갖다가 해서 계산하는 과정인데, 그럼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 등차 중앙적인 요소를 쓸 수 있느냐?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S1하고 S2하고 S3가 이게 등차의 합인데 얘네들도 등차 수열을 이룰까? 등차 수열을 이룰까? 확인해볼까?
자, 얘가 뭐죠? A죠. 얘가 뭐죠? A 더하기 A가 D죠. 얘가 뭐죠? A 더하기, 자, 가로 쳐줄게.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가 2D죠. 그럼 보세요. 얘가 3A 더하기가 3D고요. 얘는 그냥 A고요. 얘는 2A 더하기 얘가 D죠. 잘 보세요. 등차를 이루려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의 덧셈하고 똑같아야 돼요. 똑같네? 가운데 항의 2배가 4A 더하기 2D인데 똑같나요? 달라요. 그래서 등차의 합에 대해서는 등차 중앙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는 등차 중앙을 일반항을 썼지만 합은 쓸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냥 풀어요. 뭘 고민해. A 더하기 아까처럼 했던 거, 방금 전에 썼던 거 요거죠.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2D 더하기 A 더하기 3D. 선생님 공식 놔두고 왜 자꾸 이렇게 가세요? 물론 공식이 있지만 숫자가 작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세요. 그럼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얘가 6A가 될 것이고 D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얘가 7개의 D가 발생합니다. 이게 16인 거죠. 그럼 A2가 뭐였었냐면 A2는 A 더하기 얘가 2D였고 다시 A 더하기 D였고 요게 3이었던 거니까요. 요렇게 왔을 거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를 6배를 하게 되면 얘가 6을 가고 얘가 6을 가고 여기가 6을 갖다 곱해서 좌변을 뺐더니 얘가 D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감을 확인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A다라는 놈은 얼마였고 얘가 5였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그랬죠? SK는 0을 만족한대요. 뭐야? 첫 번째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이 0이 된대요. 저는 항을 좀 써볼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서 첫째 항이 5죠. 두 번째 항이 얼마죠? 20 빠지니까 3이죠. 세 번째 항이 얼마죠?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7이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아 이게 S1입니다. 이게 S2입니다. S3입니다. S4입니다. S5입니다. S6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죠? 0이 되잖아요. 몇 번 말해? 6번 말. 이걸 굳이 뭐하러 수식으로 쓰냐? 하고 싶은 얘기는 니네가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배웠지만 니네는 나열하지 않고 어느 순간 이제 내신에서는 보통 공식적으로 막 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직관적으로 던지세요. 그러면 훨씬 더 눈에 많이 보인다니까요. SK, S6. 그러면 그거 뭐 물어봤냐? 결국에 뭐 물어봤어? 뭐 물어봤어? AK 값을 물었어? AK 물었어? 오케이. 그럼 AK잖아. AK. 뭐야? K가 6이래며. 네, 6번. 뭐야? 마오. 정답 몇 번에 있냐? 여기 3번에 있나? 3번에 있나? 마오. 이렇게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응? 나열하면서 일석이조 효과를 같이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한 번만 쉽시다.